일단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화학 평형의 이동.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 평형 상태인 거야. 이미 평형 상태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변화를 줘. 그럼 뭘 변화시키냐? 농도를 좀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좀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좀 변화를 시켜. 그러면 이미 평형이 있는데 농도나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혹시 너희들 평형 상태에 알려줬던 K, 이거 뭐였지? 평형상수였지? 그치? 평형상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얘들은 몰농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아. 그치?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 평형상수의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쌤, 농도를 변화시킨다는 게 어떤 물질을 갑자기 추가를 시키거나 어떤 물질 일부를 제거를 해. 아까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이미 평형 상태였는데 뭐 C를 추가했다.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들. 그치? 그럼 분명 평형이 이동을 하거든. 그래도 결국은 다시 평형이 되었을 때 이 평형상수 K는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됐나? 그 다음 압력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자, 황당한 얘기인데 쌤 간단히만 얘기해놓고 다시 할 건데, 압력 변화시키면 우리가 예를 지금 기체를 두고 이야기할 거거든. 기체는 압력 변화시키면 뭐가 변할까? 부피가 변하는 거야. 부피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기체에, 나는 이게 옛날에 되게 황당했거든. 나도 너 처음 고2 때 배웠단 말이야. 농도 변화시키나 예 변화시키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냐? 기체에다가 압력을 변화시키면 분명히 부피가 하는 거고. 그 부피가 변화하면 분명히 이게 기체가 진해지거나 연해지는 건데, 차이점 뭐냐? 얘네가 추가하거나 제거한다 그랬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만 바뀌는 거고, 얘는 다 바뀌는 거라. 다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물질이 있으면 압력이 변하면 A, B, C의 농도가 다 바뀌는 거지. 근데 이거는 특정 한 가지 농도가 진해지거나 연해진다. 이렇다고. 됐나? 그럼 이렇게 되어도 결국은 다시 평형을 찾을 건데 K 값은 일정할 거다. 그러면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다시 평형을 찾지만 K가 변화를 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할 건데, 그 세 가지가 르, 샤틀리에, 이제 외래표 사틀리에다 해야 될 건데 샤틀리에다, 르 샤틀리에 법칙. 만약에 평형이 깨어진다면 다시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N2 3H2 화약반응으로 ENH3야.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 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을 게 평형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농도가 이렇게 있었대. 농도가 있었대. 근데 갑자기 내가 누굴 넣었냐면, 얘가 확 증가했는데 H2만 확 증가하는 거야. 내가 H2를 추가적으로 넣었다. 그러면 변화가 이렇게 돼. 그 앞에 분명히 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대. 평형이었겠지. 근데 그때 요것만 싹 변했다라고 하면, 잠깐만, 이거 증가하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르 샤틀리에 이건 거야. 평형이 깨지면 한 가지만 늘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없애야 되겠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일까 역반응일까? 정반응이 일어나야지. 정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얘는 늘어난 거 줄어들겠지. 줄어들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N2였으면 N2도 줄어들긴 한데 얘들 줄어든 것보단 덜 줄어들겠지. 왜? 개수비가 1대 3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개수비는 농도 변화 비다. 이건 지켜줘야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H2 탁 넣었더니 H2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이게 원래 있던 이거보다 늘어난 건 확실해. 그치?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그리고 그러면 NH2가 여기 있겠지. 얘는 늘어나야지. 이만큼 늘어나줘야지. 그래서 1대, 3대, 2는 지키더라도 한마디로 뭐 하나만 변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농도 변하는 얘랑 그래프가 이렇다. 뭐 하나만 확 변하는 게 있다. 이랬지? 됐어. 그러면 줄어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확 내려간다. 됐나? 두 번째. 압력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기체였기 때문에 압력 변화를 혹시나 피부인 NRT제 오일샤를 했었을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 감소.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다는 걸 뭐로 해석하냐면 부피가 감소한다. 근데 잠깐만 우리 이 교실 비워줘야 된다. 옆에 작은 교실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지금 내가 책상 2개씩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쉬워. 얘 되게 쉬워. 압력 증가했지? 부피 감소했지? 그러면 분자수 늘어나면 좋을까? 줄어들면 좋을까? 줄어들도록. 분자수가 줄어든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끝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었잖아. 그럼 갑자기 압력이 증가했다. 어떻게?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이라서 분자수 줄이겠다. 말 되겠나? 얘가 1대 3이었는데 2. 이렇게 될 거니까 분자수 줄여야 되겠다. 이게 단 거야. 그런데 추가하는 게 있어. 그러면 반대도 있겠지, 그지? 반대 굳이 안 되고 되겠지? 반대. 압력 감소, 부피 증가, 분자수 늘리도록. 왜? 좁은 데 가니까 좁아서 짐 쌌지만 넓은 데니까 너무너무 썰렁하다. 변화 없었으면 좋겠다. 분자수 다시 늘어난다. 됐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긴 추가적으로 첫 번째 또다시 있다. 만약에 개수 합이 변하는 경우 개수합 변화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N2O4고 이 NO2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자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이 일어나겠지. 일어나? 분명히 개수합이 변하면 분자수의 변화가 생길 거다. 분자수의 변화가 생길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개수합이 일정한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H2에다가 I2 했었을 때 2HI거든. 정반응해도 2개, 역반응해도 2개. 압력 변한다고 해서 개수합 안 변하지? 그럼 이 경우에 변화 있다 없다? 압력 변화 때문에 평형 이동은 없다. 얘는 개수합이 일정할 경우는 압력이 변화했다. 하지만 평형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가능하겠나? 세 번째. 헬륨, 네온, 아르곤. 딱 들었을 때 뭐? 18족이지. 그치? 18족. 비활성 기체인 거야. 얘가 들어오면 얘들아, 분자끼리 충돌하는 게 압력이거든. 압력 변하지 않겠나? 똑같은 양이 얘들이 들어왔다. 분자수가 는 거지. 맞지? 그렇다고 해서 얘들은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오면 변화가 없다.
평형 이동 안 한다. 반응이 일어나진 않는다. 네. 얘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압력이 뭐 변할 것 같지만 평형 이동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압력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가 온도 변화다.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쨌든 우리는 변하는 게 싫어. 추워지니까 불편하니까 히터를 켜는 거고. 갑자기 날이 더워진다. 이번 주에 뭐 거의 30도까지 올라간대. 더워지니까 뭐 켤 거야? 에어컨 켤 거야.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있잖아. 온도가 높아진대. 갑자기 온도가 높아진다. 편안하게 있던 그 온도 유지했으면 좋겠지. 그럼 어떡해?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 켜야 되나 히터 켜야 되나? 에어컨 켜야지. 자, 에어컨 작동시킬 거야. 에어컨은 너희가 생각해 흡열, 발열. 내가 열을 갖고 가야지. 흡열.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다. 정반응, 역반응 둘 중에 하나는 흡열일 거고 하나는 발열일 거거든. 그거는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온도 높여주면 에어컨 켤 거다.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그치? 그럼 만약 온도 낮추면 갑자기 추워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뭐 켤 거다? 그치, 히터 켤 거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몰라도 걔를 우세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응을 진행시킬 거다. 가능하겠나? yes. 그 내용상으로는 이게 끝인 거야. 근데 이렇게 온도가 변했을 때는 K가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평형 상수값이 변한다. 이렇게 된다. 말 됐나?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쓰고 책을 볼게. 조금만 더 뭘 쓸 거냐? 일단 예시로 혹시 너 이제 CR 얘가 뭐지? CR 이름 맞아. 크로뮴이야. 크로뮴 CR2O7 그치 맞겠지? 근데 이걸 산화 안 하고 이게 E-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게? CO3 E-하면 탄산이온했지. 그럼 얘는 뭐? 크로뮴 산이온인 거야. 근데 자 앞에 약간만 띄우고 크로뮴 산이온 됐나? 그럼 더하기 뭐 쓸 거다 공간을 약간 비워놔. 약간 비워놓고 가역 반응이다. CrO4 E-. 이렇게 가역 반응 들리면 개수가 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일단 크로뮴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지? 그럼 일단 크로뮴만 보면 개수를 여기다가 1이고 여기다가 2 적어줘야 되겠지? 야일은 뭐게? 얘도 크로뮴산 이온인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혹시 이걸 어떻게 읽지? 다이크로뮴산이온. 다이크로뮴산이온. 됐나? CR2도 되게 다이크로뮴산. CrO4 E- 된 건 크로뮴산이온. 개수가 1, 2 돼야 되는 거 이해하겠지, 그지? 근데 이런 크로뮴 맞췄는데 뭐가 안 맞지? 산소 개수 안 맞지 않나? 산소 안 맞지? 산소 몇 개? 7개. 산소 몇 개? 8개. H2O. 그럼 이쪽에 누가 있어야 되게? H 플러스 2개. 요렇게 되더라.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지 있잖아. 전화량까지 같은 거야. 봐봐. 여기 전화량 얼마게? 좌변에 마이너스 2제. 우변에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맞아지지 않겠나? 말 됐겠나? 오케이. 자, 근데 혹시 얘들 색깔이 있어. 색깔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웠지. 이게 뭐고? 죽는다다. 맞지? 죽는다다. 다이. 요거 다이 크롬산이 주황색이더라. 내가 뭐라 외웠을지 알겠지? 내 상황에서. 요게 노란색이다. 이거 어디 이용하게? 오늘 또 보고 왔는데 이거. 도로에 노란색, 황색선. 크롬산 이온들이다. 됐나? 요게.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H2SO4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가역반이니까 동적 평형으로 두 가지 이온 둘 다 있었는 거야. 그치? 두 가지 이온 둘 다 있었는 평형 상태인데, 내가 평형 상태의 용액에다가 누구? 황산 추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게? 정반응 우색에 역반응 우색에 이렇게 묻는 거야. 뭐 넣는 셈이다? 쌤이? 황산 H 플러스를 넣은 거지. 얘가 왕창 늘어나면 좋다 하겠나? 변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역반응. 말 되겠나? 그치? 이걸 내가 왕창 넣어주니까 역반응이 우색. 됐나? 그럼 색깔이 진해질까 연해질까? 주황색으로 변하겠지. 빨리 이해되겠나? 두 개의 이온이 있었는데 산을 넣었다. 내가 이걸 막 추가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황색이 더 짙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이런 3반대가 뭐지? 염기였잖아. 그럼 만약에 쌤이 누굴 넣으면 NaOH를 평형상태 용액에다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딱 들어간 순간 NaOH는 얘하고 결합을 할걸? 얘하고 결합을 하겠지? 그럼 한마디로 이게 막 줄어들지 않겠나? 말 됐나? 그럼 무슨 반응? 정반응이라 할 거라고.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염기를 넣었단 말이야. 염기 넣은 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염기를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해? H 플러스 수가 확 감소를 하더라고. 그럼 갑자기 H 플러스 줄어드는 게 별로잖아. 그래서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라고. 그럼 색깔이 어떻게?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화. 그래서 노란색이 좀 짙어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이게 농도 변화다. 농도 변화. 이 H 플러스 농도를 변화시키면 이 농도 변화를 줄이는 방법.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잘 됐나? yes. 자, 또 다른 예시. 예시 1, 얘가 농도 변화. 예시 2,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압력 변화 해야 되지. 압력 변화. 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 실린더다. 실린더에, 자, NO2하고 N2O4가 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젓갈색이겠지. 맞지? 누가 젓갈색? 누가? NO2? NO2가 젓갈색이고 N2O4가 무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 둘 다 기체 맞나? 그치. 기체와 기체가 있었는데 얘가 평형 상태였어. 평형 상태인데 쌤 뭐였냐면 확 눌러버린 거야. 눌러버려서 확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눌러버리면 일단
농도가 진해질 것 같아. 좀 생각해봐라. 얘가 어쨌든 색깔이 있었잖아. 얘는 색깔 없고 얘는 젓갈색인데 그것도 쫙 압축돼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갑자기 농도가 진해지겠지. 그러면 색이 짙어지겠지.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상하게 변해. 왜 변할게? 더 진해지거나 연해졌을걸. 왜? 그럼 부피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눌렀을 때 부피가 줄어들었지.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분자수를 늘릴까 줄일까? 줄여야지. 응. 교실이 좁으니까 한 사람 책상 하나만 써라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몇 개? 얘 두 개가 이거 하나로 가역반응아 이거? 그럼 누가 늘어나는 거야? 무색인 이 분자수가 늘어나겠지. 그럼 색깔이 연해지겠나 진해지겠나? 아까 짙어졌지? 조금 밝아지겠지? 무색인 분자수가 늘어날 거니까. 알겠나? 그래서 좀 연해지고 그래서 유지가 될 거라. 아, 이 두 번째 그림이 책에 보면 나오는데 책에 잠깐만 이게 어디 있냐면 164쪽에 있다. 164쪽의 그림.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기체가 들어있는데 내가 확 눌러서 순간적으로 진해졌다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색깔이 다시 변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평형으로 유지가 될 거야. 그치? 지금 두 번째는 꽉 누른 순간적으로 이게 정말 진해져서 짙어진 거야.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얘들이 무색인 분자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연해지고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될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물리적으로 내가 확 눌렀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NO2, N2O4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어느 반은 이게 조금 더 우세하게 될 거다. 그렇지.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이거 하면 평형상수 안 변해. 여기까지 가도 온도가 안 변한 거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안 변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 저번에 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나? 이게 무색이잖아? 젓갈색이잖아? 그러면 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대. 만약에 온도를 높여주면 고온으로 하면 색이 어떻게 될 거라고? 빨갛게 될 거다라고 했던 기억나나? 가열하면. 좀 고온으로 가열을 한다면 얘가 붉은색이 좀 진해질 거다 이렇게 됐지. 그럼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가? 이거대로 한다면 붉은색 진해졌단 말이야.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원래 고온으로 뜨겁게 해주면 뭐 켜야 돼? 에어컨 난로. 더우면 에어컨 켜야 되지. 그럼 잠깐만. 더우니까 뭐 켜야 되는데 에어컨 켜야 되는데 흡열 발열. 에어컨은 흡열. 그런데 역반응이 일어났지. 맞지? 역반응 자체가 원래 흡열 반응이었는 거야. 역반응 자체가 흡열이 아닌 거야. 궁금하지? 체감 발해. 그 뒤에 167쪽에 167쪽에 얘들한테 C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있지? 그 중에서 1번의 관로 2번 보이나? 1번의 관로 2번. 그 밑에 식 하나 보이나? 이 식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근데 이 식 밑에 단 무슨 말 하나 없나? 정반응은 발열이다. 항상 화학 변화는
발열 흡열이 있거든. 그럼 너희들 이미 쌤이 알려준 걸로 그러면 역반응이 흡열인지 알았잖아. 정반응이 발열이다. 맞지? 왜 아는 게 많아 너희가. 이랬나? 됐어. 그러면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예시에 하나 둘 세 개인데 첫 번째 거는 농도가 변한 거. 수소이온 농도가 변하니까 변하는 거 딱 싫어. 그래서 정반응이면 역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 게 어떻게? 압력이 변했다. 부피가 변하니까 분자수 변화로 색으로 변화가 보이지더라. 세 번째 이게 갑자기 예시 세 번째 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쌤이 그래프하고 볼 건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도가 변하는 건 확 올라가는 게 있는데 농도 변하는 거 말고 압력이나 온도에 따른 건 확 변하는 건 없어. 서서히 변할 거야. 서서히. 됐나? 잠깐만. 똑같아. 응. yes. 162쪽에 숙제는 내신 만점에 C까지래. D 말고. yes. 그러니까 완전체계. 예를 들어서 170, 그치. 179쪽에 13번까지. 13번까지인데, 자, 162쪽에, 자, 2번. 아까 그 다이크로뮴산 있지, 그치? 얘들은 일단 숫자를 기억해버리는 게 편하대. 지금 다이 나오는 게 죽는다. 주황색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나? CR2O7E-가 있는가 하면 CrO4E-가 있을 거니까 산소수가 8개로 맞춰져야 된대. 그러니까 왼쪽에 H2O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H 플러스가 2개 있어야지 총전화량이 맞았어 딱 했던 거. 눈에 도장 빡 찍었지? 그리고 나면 혹시나 너희들 거기 3번 봐봐. 3번 괄호 3번 2번에 괄호 3번. 얘를 소량 넣어주면 자 내가 얘를 소량 추가를 했지.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겠네, 역반응이 일어나겠나? 응.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 왜냐? 내가 어떤 거 추가하면 그거 없애기 위해서 방향.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알면 K가 컸다, Q가 컸다. K가 컸겠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우리가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현재 농도를 적어서 Q,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거지. 근데 반응 지수건 평형상수건 뭐분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잖아. 그치? 그럼 누가 커지는 거라? 이거 추가했으니까 얘가 커지는 거지. 그럼 K 값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는데 갑자기 반응 지수는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반응 우세. 말은 맞지,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잠깐만. 그러면 3번 문제. 3번 문제 보니까 얘들한테 누구를 갑자기 딱 넣었어? 3번. 평형이었지? N2를 갑자기 딱 넣은 거 맞나? 그치. 그럼 N2를 딱 첨가했다. 1번에 OX. O지.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반응이 일어나겠다, 역반응이 일어나겠다. N2 추가하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정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Q가 크나 K가 크나? K가 크지? 그럼 OX. X. 세 번째, 나에서 정반응 우세하다. 맞지, 그지? 4번에 K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이랬습니까? 넘어간대. 넘어가서 뒷페이지에 봤을 때, 그래, 163쪽에는, 선생님이 왼쪽 거 잠깐만. 여기 표에, 왼쪽 거. 뭐가 있다? 이거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구나. 맞지? N2에다가 3H2에다가 가역 반응 2NH3인데 왼쪽 박스만 딱 봤다. 왼쪽, 오른쪽 거 말고 압력 감소. 내 생각에 압력 감소했단 말은 무슨 얘기야? 부피가 늘어났겠지. 맞지? 그 부피가 늘어났으면 분자수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그치?
그걸 갖다가 잠깐만 만약 1리터짜리에서 평형이었다. 얘를 압력 감소시키니까 2리터가 됐어. 대체 2리터가 되면 평형 상태였지? 2리터가 되면 Q 값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해야 되겠지. Q 값은 얘들아. 부피가 몇 배? 2배제. 부피가 2배면 어쨌든 평형 상태에 있다가 2분의 얼마로? 2분의 얼마로? 2분의 얼마로? 돼야 되지? 그리고 N2, H2, NH3. 이렇게 되는 거가. 그럼 결국은 위에 있던 농도 값은 뭐 A고 B고 C고 유지가 그대로 될 거란 말이야. 그대로 있을 건데 부피 때문에 달라지는 값이 있지. 여기는 분모의 4제곱, 분모의 2의 제곱. 그럼 결국은 얼마? 4 되는 거가. 4K 값이겠지.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무슨 반응? 역반응이가? 그치. 쌤 궁금한 건 이건 거야. 이 4K를 구할 수 있겠나? 여기서. 몰 농도가 2분의 1배로, 2분의 1배로, 2분의 1배로 구할 거다. 되겠나? 그래서 선생님은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 했지만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돼 있지. 책에서. 현재 갑자기 압력을 감소해서 부피가 2배로 됐다. 그러면 N2 농도에 대해서 N2 농도에 대해서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 요 값 찾아낼 수 있는 각 하는 거. 알겠나? yes. 혹시나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알겠는데 이걸 식으로 너희들한테 완성하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산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뒷페이지에. 아까 164쪽 그림 봤다, 그지? 분명히 중간에 좀 진해졌었거든?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원래 거보단 조금 진하겠지. 하지만 중간에 거보다는 연해졌을 거다. 이랬습니까? yes.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쌤이 165쪽의 거는 일단 5번에 잠깐만, 5번에 165쪽에 5번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 CO가 있었고, 그리고 EH2가 있었고, 그리고 CH3, OH 가역 반응이다. 다 기체지. 그치? 그런데 어느 반응? 역반응 쪽으로. 어떻게 하면 역반응 될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역반응 되니까 분자수는 늘어나는 거네. 그치? 자, 1번. 압력을 낮춘다. OX. 오케이. O. 부피를 증가시킨다. O. 왜? 부피를 증가시키면 분자수도 늘어나야 되지? 그치?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너무 썰렁하지 않지. 너무 빽빽하지 않고. 세 번째, 부피 일정하게 유지하고. 헬륨 첨가하면 반응 변화가 있다 없다? 없을 거다. 비활성 기체에 넣었을 때는 변화가 없을 거다. 되겠나? yes. 자, 선생님 1번에 2번이 궁금해. 1번의 괄호 2번. 잠깐만. H2에 F2에 할로제나 수소가 생기면 개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이 경우에는 압력 변화로 평형 이동이 있겠나? 없을 것 같다. 가능하겠나? 평형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답 못 찾아서 헤맬까봐 정반응도 아니고 역반응도 아니고 평형 이동이 없다가 정답이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혹시 166쪽에 1번.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된다. 자, 그러면 166쪽에 봤을 때, 이런 그래프에서 좀 특이한 거 없어? 평형이었지? 일단 누가 갑자기 확 변하노? A가 갑자기 확 변한 거지. 그래서 A가 확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 본다. A는 몇 칸 줄었을까? A, B, C 앞에서 보면서, A 3칸 줄에 마이너스 3 적어주는 거라. B는 몇 칸? 1칸 줄었지. 여기다 같이 적어줘. 개수 있는데. 그럼 C는 몇 칸?
두 칸 늘었지. 개수가 3대 1대 2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평형상수 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지 않나? 왜? 봐봐. 지금 그래프에서 가가 이미 평형이지. 평형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A를 갑자기 확 추가를 했다. 평형이 이동을 하지. 나 상태가 되었대. 가 상태에서나 나 상태에서나 K 값은 같을까 안 같을까? 같지. 평형 상태의 K 값은 가의 것도 나의 것도 평형 이동하지만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면 얘들은 A의 세제곱, B 그리고 C의 제곱 해서 가 거건 나 거건 아무거나 넣으면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 말 듣나? 응. 그러면 밑에 이게 일정한 온도에 밑에 압력이 변화를 한대. 비활성 기체 넣었다. 평형 이동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대. 응. 그래서 보면 그래프에서 이게 차이점이 있어. 왼쪽 오른쪽 차이점은 부피가 일정하냐 부피가 변환이냐 이렇게. 왼쪽 거 잘 봐. 여기서 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헬륨이 추가가 됐지. 맞지? 이거고 오른쪽 거는 A가 있고 B가 있고 헬륨을 추가했지. 자, 봐라. 이거 중요하다. 아까 너희들한테는 그냥 헬륨을 추가했다. 얘 비활성 기체지. 평형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 자, 얘 잘 들어봐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PV는 nRT. 얘가 뭐라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보통은 압력이 이렇게 뚜껑을 꽉 고정한 게 아니라 기체 넣어두고 뚜껑이 있어. 압력이 바깥쪽에 대기압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라. 1기압으로 유지가 될 건데 압력이 똑같을 거고 온도가 똑같을 거고 상수다. 그러면 부피랑 분자수랑 비례한다. 그럼 이게 헬륨을 넣었지. 헬륨을 넣는 만큼 부피가 늘어났지. 맞지? 그럼 이거는 부피가 늘어나서 분자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라. 왼쪽 거 오른쪽 거 다르대. 왼쪽 거는 헬륨을 넣었지만 부피가 변했어 안 변했어?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평형 이동해 안 해? 이동하지 않아? 됐나? 왼쪽 그림을 확인. 예시에 일정 온도에서 A, B 평형에 있다. 강철 용기 동그라미. 헬륨을 넣어도 밑줄. 농도 변화 없지? 평형 이동이 없대? 삼각형 빡빡 쳐라. 됐나? 아니야, 왼쪽 거 있어, 선생님이 좀 전에. 강철 용기야 평형이 이동하지 않았어. 근데 오른쪽 거는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 밑줄. 실린더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넣었어. 비활성 기체 양에 비례해서 전체 부피가 증가. 그렇지. 그럼 이 헬륨 넣으니까 부피가 늘었다고. 원래 있던 거에서 얘 넣은 것만큼 늘었거든. 됐나? 그러면 부피가 변화하면 반응 개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1A, 2B가 1A, 2B 이렇게 되면 부피가 늘었으니까 분자수가 늘어나는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평형이 이동한다. 이해됐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이 나머지 설명도 좀 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정반응이다, 역반응이다 해서 풀어서 오기. 이랬지? yes.